난 시골에 산다. 이곳은 사람의 왕래가 드물고 주변은 온통 논밭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골인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갈 거라 짐작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곳에서도 인생은 상승장과 하락장으로 오가고 횡보하다가도 갑자기 곤두박질 친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드는 이들은 늘 존재한다. 그 중에는 신의 사자도 포함되겠다. 자신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 총구석까지 기꺼이 찾아주시는 분들이다. 그분들은 자신이 찾은 신세계를 보여주려 하고 나는 그 세계를 혼자 누리시라며 돌려보낸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축복을 줘도 못 먹는 내게 분노하고 어떤 분들은 미물처럼 살다 죽을 내가 안타깝다며 한숨 짓지만 괜찮다. 내 사후와 내세까지 걱정해주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듯 시골에도 사건 사고는 넘쳐난다. 어떤 이들은 그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뜻밖의 인연을 만나기도 하며 어떤 이는 나락으로 추락한다. 그거 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다. 그건 우리가 정수를 놓고 살아서 일어나는 문제다. 그리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전까지 실수와 후회는 반복될 것이다. 영원히.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 오늘은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 나도 그렇다. 기존의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변화는 불안하고 불편하다. 솔직히 이건 단순한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다. 이건 본능에 가깝다. 우리 조상들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예측 가능한 삶은 곧 생존율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안정은 곧 안전이었다. 그리고 현대에도 그 믿음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안정을 추구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며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 그래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안정이라는 것은 결코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다. 삶과 세상의 본질은 변화 그 자체라는 뜻이다.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려 하는 순간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안정이 깨지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 때로는 돈을 잃고 관계를 잃으며 건강을 잃고 직업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기도 한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인생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삶에는 공허한 틈이 생기고 우린 그 틈을 무엇으로든 채우려 한다. 변화무쌍한 인생에서 우리는 무수한 변곡점을 맞고 그때의 선택에 따라 인생은 나아지기도 정체되기도 똥망하기도 한다. 그럼 선택만 잘하면 되겠네요. 물론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말이다. 매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겠다는 결심도, 건강식만 먹겠다는 다짐도, 오늘은 핸드폰을 덜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매일 저버리는 내가 요동치는 인생의 파고 속에서 언제나 최선의 선택만 한다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럼 어쩌라고요? 실수는 감안하고 어떻게 하면 최악의 실수를 피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 시 서둘러 만회하고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선택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이다. 또 철학이야? 어쩔 수 없다. 철학이 없는 선택은 궤도 밖으로 쏘아 올려진 로켓과 같기 때문이다. 인생의 변곡점에선 이들은 대개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선택을 한다. 직장을 잃으면 다시 취업하고 대학에 떨어지면 재수를 하며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고독에 빠져들거나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 물론 이런 선택들은 모두 합당하다. 하지만 알아야 할 건 이건 전부 단기 목표라는 점이다. 단기 목표는 당장의 원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삶의 방향이 될 수는 없다. 단기 목표를 선로에 비유하자면 그것은 아주 짧은 선로라고 할 수 있겠다. 선로의 끝은 금방 찾아오고 한 가지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를 필요로 하게 된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선로를 놓고 또 놓겠지만 방향을 잃은 채 달리는 기차는 자신이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지 퇴보하는지 아니면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터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삶의 나침판으로서 작용한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는 이는 잠시 길이 끊어지거나 길에서 탈선한다 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한다. 얼마나 돈을 벌고 싶느냐보다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사색한다. 당장은 철학이 부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걱정 없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류의 탄생 이래 수많은 현자들은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탐구했고 그 수천 년의 지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겨졌다. 나 또한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다. 일례로 한참 일이 안 풀리던 시기가 있었다. 영국에서 석사를 다니던 중 코로나가 터졌고 취업도 못한 채 강제 귀국하게 됐으며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뭐라도 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은 자격증을 따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매일 연구하고 회의하고 대기업과 접선까지 시도했음에도 망했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셈인데 그때 날 수렁에서 꺼내준 건 니체였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초인이 되기 위한 인간의 3단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첫 번째, 낙타 단계에서 사람은 사회가 정한 가치관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두 번째, 사자 단계에선 기존 가치관을 저항하면서 독립을 시도하고 세 번째, 어린이 단계에선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어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 그리고 난 그때 깨달았다. 세상은 알려주지 않는 내 인생의 보람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걸 말이다. 난 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고 나를 포함한 만물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었다. 조화와 평화, 생명 존중, 그건 곧 내 철학이 됐고 길라잡이가 됐다. 구직할 땐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는 직업을 갖고자 했고 만물이 공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됐다.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하며 자연스럽지 않은 관계는 정리했다. 불필요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적어지면서 삶은 한결 정갈해졌다. 종국에 귀촌을 하게 된 건 역시 그러한 궤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니체의 초인은 남이 정해준 길을 걷지 않는다.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된다. 물론 직접 개척하는 길이 늘 꽃길일 리는 없다. 그럴 때조차 니체는 말한다. 운명에,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라. 실수든 실패든 고통이든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인생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시골의 매일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고 때로는 외부인의 침입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난 여전히 이곳으로 온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도피 혹은 실수로 여겨졌을 귀촌이 내게는 새로운 시야를 안겼기 때문이다. 오늘도 난 별것 아닌 하루를 별스러운 하루로 만들어가며 이 시대의 개똥 철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소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대상은 겨울 정원이다. 여기가 좀 허전하지 않냐? 생기가 없어, 생기가. 여기에다가 이거 조명 놓을까? 겨울 동안 볼품없어진 정원에 볼거리를 더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겨울 장식을 구매했다. 아니, 여기다가 학을 키우자. 이번에 새로 산 건 철로 된 학 장식인데 여기 원래 바람개미 있었는데 뽑았거든? 부러졌어. 되게 스무스하게 넘어지지 않았냐? 너무 자연스럽다. 원래부터 이 집에 있던 것 같은데? 설치하고 보니 며칠간의 고민 끝에 산 보람이 있었다. 우리 집 정원과 찰떡이다. 색깔이 잘 맞아, 우리 집하고. 예씨. 오, 이거 이번에 태물 산 거 아니냐, 이것도? 대박이지.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7만원. 퀄리티. 그럼 하나 35,000원인가? 이거는? 아, 이것도 태무. 이 코끼리 등은 심지어 태양광이다. 저렴한데 필요한 건 다 갖췄다. 장식계열 살 때 좋더라. 이런 거 비싸잖아. 이런 장식만 사는 거 아니잖아. 솔직히 살림살이 다 채우잖아. 너무 가까이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고. 어떤 옷을? 자전거. 아니 자꾸 사게 되는 게 거기 웬만한 물건 진짜 다 있고 가성비가 좋다니까? 예쁘다. 심지어 야외용이잖아, 다들. 테무 겁나 유용함. 나도 써봐야겠군. 아 예쁘다. 오늘도 성공적인 소비였다. 신은 죽었다. 어? 신은 죽었다고. 가져가 뭔 말이야. 뭔지 몰라? 겨울 정원은 본래 황량하지만 그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초인의 삶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태무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드는데 한몫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우리 처음에 정원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런 거 상록수만 심으라고 그랬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잡동사니들을 사가지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 정원에 더했어.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스스로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게 어린이 단계냐? 니체는 인간이 세상의 규범을 넘어서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적극적으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거야. 그게 바로 어린이야. 어린이가 되자. 근데 너무 웃기지 않냐? 대뜸 어린이가 된다는 게 그래야 시작이라는 것 같아. 밤새 눈이 왔고 시골은 설원이 됐다. 우와. 나 여기 와서 4년간 이렇게 눈 많이 온 거 처음 봐. 우와, 진짜 맛있었다. 애교도 애교. 태어나서 이런 눈 처음일걸? 애교. 어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뭐고? 어쩌지 추워. 우리가 지나간 자리로 지나간다. 눈이 오면 얼기 전에 길을 치워야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동생의 참교육을 위해선 눈이 녹기 전에 서둘러서 눈싸움을 가장한 심판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냥 얼굴에 먹어주지. 체력으론 어린 놈을 당해낼 수 없다. 눈앞에 있는 표정도 못 맞추는. 하지만 눈놀이를 해도 몇 년은 더한 노장의 연륜은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눈사람을 어디다 벤치 위에 만들까? 아니 눈사람 만들라고. 타겟놀이. 회피 기술이야. 바람을 일으켜서 뛰어나가게 하는 기술이지. 7살 때 터득했어. 그동안 쌓인 잠을 발휘할 시간이 다가왔다. 아, 눈에 힘이 없어. 눈사람이야? 내가 눈사람 외로우니까 가족 만들어줄게. 너무 작아. 이건 너야. 이게 너고 이게 나야. 애교도 만들어줘. 알았어. 왜 애교가 나보다 커질 것 같지? 번세 크기대로 눈사람의 크기가 정해져. 그럼 제일 큰 게 애교야 돼. 얼추 고양이 형태가 됐네. 이게 나, 이게 고양이, 이게 너. 아빠랑 아빠. 아빠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가 더 커. 장군이는 몸만 있어. 귀찮으니까 장군이 머리. 오늘날 아파트 값은 자식놈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인격을 부여해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아빠 집은 팔도 있어. 팔도 달아준다. 인도주의자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다. 아빠 집이야. 아빠지 이게 무슨 아빠 집이야. 소나무 부러지겠다. 나무 좀 털어줘. 털어주긴 해야겠다. 꺾이겠다 이러다가. 머리채 잡고 드는. 뭐야 고양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시골 고양이는 시골 생활에 딱히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 귀여움만으로도 존재의 목적은 달성한 듯하다. 역시 귀여운 게 최고다. 추운 거야 신난 거야. 몰라. 고양이 주인님의 감시 아래 하루 반나절은 눈을 치우는데 할애했다. 애교. 들어. 와, 네가 보호색이 돼서 안 보여. 우리 집 위에 그거 뭐야? 슈가 코팅 됐어. 슈가 파우더 지금 툭툭툭 뿌리고 있어. 히말라야인지 시베리아인지 남극인지 북극인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하니까 뒤가 아예.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 즉 진정한 행복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다. 더 높은 이상과 삶을 관통하는 철학, 이런 건 당장 눈앞의 이익과는 무관해 보일지 모른다. 철학은 인생의 러닝메이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꿈은 무엇이며 무엇이 날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다 보면 삶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나와 너와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삶의 형태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그곳에 다다를 수 있을지 여전히 과정에 있는 난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괜찮다. 자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아는 이는 그곳에 매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 됐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친다.